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도깨비 불린이라는 한자 정리할게요. 도깨비 불 보셨나요? 도깨비 불을 한자화한 한자가 있습니다. 린 발음하고요. 여기에 뭔가가 추가되면서 변하는데 함께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구미 같은 한자에 177쪽과 178쪽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또 예쁘게 정리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도깨비 불린 이렇게 두 가지가 딱딱 나와 있는데 진짜로 혼자 있을 때 불화를 추가할 때 한자 알려드릴게요. 이웃린, 기린린 이런 한자 보셨죠? 비늘린, 옥빌린, 맑을린, 불쌍히 여길 련 이렇게 해서 혼자 발음이 특이한 한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8자 배우시겠습니다. 도깨비 불린이라고 하는 건 좀 찾아봤더니 까닭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불인데 제가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때 이렇게 좀 그림이 있더라고요. 산속에 알게 모르게 불이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요, 사람 뼈 등에 인이 자연 발화하면서 이게 사람이 죽어서 묻혀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썩어 가면서 불이 훅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른 한자와 결합해서 쓰지 혼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불화를 붙여야 진짜 도깨비 불이고, 그럼 도깨비 불은 또 한자 단어로 만들면 귀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귀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인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어로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재밌죠? 그러면 한자를 잘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건 쌀매하고 관계되는 한자가 아니라 불화 두 개를 쓰면 불꽃염이거든요. 그 다음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는 발로 걸어 다닌다 해서 발 모양을 뜻하는 어그러질 천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불들이 걸어 다닌다가 해석입니다. 불이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옮겨 다닌다, 도깨비 불 같다 라고 결론을 하셔서 암기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린을 보시면 언덕에 모여서 살아요. 도깨비 불이 띄엄띄엄 있듯이 띄엄띄엄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이웃 린자는 언덕불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쓴 차처럼 오른쪽에 고으름방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 부수의 특징이 왼쪽으로 오면 언덕부고요. 오른쪽에 오면 고읍자를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고으름은 원래 이렇게 쓰지만 복잡하니까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웃니는 왼쪽에 써도 되고 오른쪽에도 썼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까만 글씨를 제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로 외우시면 무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웃과 인사하는 엘리베이터 사진, 이웃이 서로 이렇게 담 놓고 악수하는 외국인 사진을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앞집에 윗집에 좀 방문하고 예고 없이 초인종 누르고 이러는 거 조금 꺼려지죠.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는 채 안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옆집에 앞집에 숟가락 젓가락 수도 알고 살았지만 요즘은 프라이버시 좀 침해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그나마 엘리베이터 만나면 좀 인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진이 진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비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언덕에 모여 사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근린이다 하면 이웃과 가까이 있다는데 근린공원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인접하다, 인촌이다 이렇게 해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린니는요, 동물원에서 보는 기린이 아니고 상상의 짐승인데 몸은요 사슴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사슴 모양이고 꼬리는요 속꼬리래요. 이렇게 속꼬리. 그 다음에 말굽 갈기는 말 거를
본뜬 한자래요. 말거. 그 다음 빛깔은 오색의 전설상의 짐승이래요. 그래서 그림이 잘 된 걸 기린 동물 가져왔고요. 그래서 진짜 기린기와 기린인을 쓰면 성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나올 전조가 딱 된다 그러면 이 짐승이 나타나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린 하면 상상의 동물, 우리가 생각하는 기린도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동물원에 있는 기린 할 때도 이 한자를 지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씁니다. 근데 한자에서는 상상의 동물로 훨씬 많이 쓰고요. 아마 우리가 상상했던 짐승을 그렇게 목 긴 짐승을 봤을 때 이게 바로 기린이 우리가 말하는 상상의 동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늘린자는 물고기 어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도깨비 불린자는 발음만 했고요. 단어 중에 영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화 영린으로 아주 유명해져서 이 단어의 뜻을 거의 아시는데 임금님의 분노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턱 밑에 있는 비늘을 건들게 되면 용이 아주 분노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한번 딱 아킬레스건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그 지점을 임금의 분노라고 표현하는 영린인데 정조 이야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 아킬레스건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영화였는데 참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용 밑에 있는 거꾸로 난 이렇게 다른 방향하고 다르게 난 그런 비늘을 영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재밌게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겠네요. 옥빈리는 너무 쉽고요. 이름자에 린자 들어간 인명에 많이 씁니다. 여자 뭐 이름에 린, 가수 린은 있는데 이 린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린자가 뭐 혜린이 이런 식으로 아린이 뭐 이렇게 이름자에 많이 쓰고요. 인반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모양을 이런 말로도 있다고 합니다. 급수가 높지요. 인명이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맑을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맑다로 하시고 인명이 많이 쓰고요. 두 개를 똑같이 쓰면 일린인데 물이 맑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름자에 쓰는 단어들의 린 발음 무난하게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 불쌍히 여길 연자인데 마음을 집어넣고요. 뒤에를 도깨비 불린이지만 이웃린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안쓰러운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감정 연민을 느끼고 가련하다라고 하고 애련하다라고 하는 또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좀 갖고 왔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사성어에서 동병상련 정말 맞지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그 감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100%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시련의 아픔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 할 때 꼭 등장하니까 급수가 2급 정도 되지만 많이 쓰는 단어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